조선 제14대 임금, 선조. 그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왕자들이 권력을 믿고 제멋대로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재물을 빼앗는 중죄를 저질러도 선조는 부자의 정을 끊을 수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자들은 더 이상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저질러도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난폭해지고 백성들의 원망은 깊어져 갔습니다. 사헌부와 사간원이 연이어 탄핵상소를 올렸지만 선조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직언을 올린 신하들을 귀양 보내며 왕자들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 무렵 재상급 신분의 특진관 유의서는 영의정을 지냈던 아버지 유전의 묘소가 있는 포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조의 아들 임해군이 유의서의 첩이 천하의 절색이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궁궐의 노비들이 포천으로 내려가 유의서를 살해하고 그의 첩, 애생을 강제로 데리고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소식은 곧바로 조정에 전해졌습니다. 포천 영감은 경기도 관찰사에게 급보를 보냈고 평조와 포도청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도성 안에서는 이미 배후는 임해군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조선의 법은 살인을 하면 반드시 목숨으로 갚게 되어 있었지만 왕자의 범죄 앞에서는 법이 멈춰섰습니다. 유의서의 아들 유일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애생을 은밀히 만나 설득했고 마침내 범인 설수를 지목하게 했습니다. 체포된 설수는 혹독한 고문 끝에 임해군의 명을 받았다는 자백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임해군을 향하고 있었고 조정에는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자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도청 감옥에 갇혀있던 증인들이 하나둘 살해된 것입니다. 입을 막기 위해 누군가가 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선조는 기다렸다는 듯이 포도청 책임자를 파직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흐려졌고 상황은 뒤집혔습니다. 임해군의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던 이들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오히려 율과 포도대장 변양걸이 모함을 했다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선조는 결국 유일을 의금부로 압송해 가혹한 조사를 벌이게 했습니다. 고문을 견디고 버티던 유일은 끝내 무너져 임해군을 모함했다는 거짓 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임해군은 도성 안팎에서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사람들의 토지를 빼앗고 노비를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도 항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민심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임해군의 종들은 유일의 집까지 쳐들어가 유의서의 어머니, 곧 전 영의정 유전의 부인 김씨와 그 가족들을 폭행했습니다. 분노한 김씨는 승정원에 소장을 올렸지만 선조는 오히려 어찌 감히 내 아들을 못살게 구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임해군의 폐악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었지만 임금은 끝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결국 유일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여러 사정 끝에 목숨만은 건지고 장백대와 먼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포도대장 변양걸 역시 파직당하고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변양걸은 몇 년 뒤 복직하여 다시 요직을 맡았습니다. 그 후 선조가 가뭄을 이유로 신하들에게 바른 말을 구했을 때 영의정 이덕형은 변양걸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선조는 오히려 무능한 자신이 왕이어서 신하가 변양걸 편을 든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이덕형은 크게 놀라서 사죄하고 사직서를 올렸습니다. 실록을 기록하던 사관이 선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옛날에도 직언은 임금의 눈밖에 나기 마련이었지만 오늘처럼 혹독하게 배척당한 경우는 없었다. 나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다. 오늘의 이 일이 곧 나라를 망칠 증거라고 여겨진다. 임해군은 당대에는 벌을 피했지만 결국 하늘의 심판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광해군이 즉위한 뒤 영모에 연루되어 귀양을 갖고 마침내 사약을 받고 생을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 말했습니다.